지금 대부분 재학생들이신가요? 재학생들이시겠죠?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얼마 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뭐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난 상태에서 수업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재학생들이신데 벌써 상법을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공부가 좀 많이 되신 학생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민법 공부하기도 바쁜 학생들도 많을 텐데 벌써 상법을 공부하시는 거 보면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 재학생들이니까 이제 뭐 간략하게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는 걸 텐데 그래도 뭐 첫 시간에 이걸 안 하면은 조금 허전해요. 저희 옛날에 공부할 때는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지겹긴 했어요. 사실 다 아는 거거든. 선배들한테 들어서도 알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도 알고 다 아는 건데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니까 좀 지겹긴 했는데 또 그 앞에 서다 보니까 이거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우선 상법은 상총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이렇게 네 그 분류로 나뉘죠. 우리 출제되는 거에서는 뭐 보험 해상도 있긴 하지만 출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상법 총칙에서 한 4문제, 상총상행위에서 그다음에 회사법에서 한 12문제 정도. 선택형 말하는 거예요. 선택형. 그다음에 어음수표법에서 한 2문제, 3문제. 보험법에서 한 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한 20문제 전후는 아니고 19문제, 20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우리는 이제 회사법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죠. 물론 사례형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사례형에서는 뭐 거의 다 회사법에서 나오죠.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거의 다 회사법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뭐 상총상행위에서는 이제 영업 양도 정도만 출제가 되는 걸로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죠. 근데 아니었어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 상총상행위에서 15점짜리 쟁점이 하나 출제가 됐죠. 이게 그 상행위에서 하나 나왔어요. 상사 매매 관련해 갖고 중요한 판례 하나가 나왔어요. 자,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1회, 2회 시험 본 학생들도 그렇고 재작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도 그랬는데 공부를 이렇게 해요. 회사법만 공부를 해. 회사법만. 딴 거는 뭐 그냥 그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정도 아니면은 뭐 종합반 따라가는 정도 뭐 그 정도만 하고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회사법만 해. 회사법만. 그것도 사례형만 공부를 해요. 근데 회사법만 놓고 봤을 때 사례형은 이제 회사법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됐다. 이 정도 이렇게 된다. 요거는 범위고 요거는 이제 깊이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쟁점들이 부분 있죠. 중요한 쟁점들이 이 중요한 쟁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선택형은 조금 달라요. 비교적 범위가 넓고 얕은 범위에서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형만 공부를 한다는 건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형은 이 부분만 맞추겠다는 거야. 이 부분만. 그러니까 사례형 대비는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선택형은 요거 하면서 뭐 공통 분모된 요 부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 대충 찍어서 맞추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얇게 그냥 그 중요한 부분만 조금 공부해서 맞추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 상법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엄수표법을 포기할까요? 보험법을 포기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물론 재작년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우리 법인에 있는 그 당시 15 하고 있었던 변호사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상법이 4분류로 나뉘는데 한 분류를 통째로 그냥 포기하고 시험을 본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대체적인 공부 방법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한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그냥 아예 안 하고 한대. 아 그러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법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보면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막 두 문자 따서 외우고 이렇게 막 단순 암기식으로 막 외우려고만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채점을 하는데 사례형 문제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한테는 이제 개별적으로 채점평을 해줬었어. 채점평을 해주느라고 이제 자세히 이렇게 봤죠. 근데 어떤 얘기를 썼는데 도대체 이 얘기를 여기서 왜 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전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이걸 왜 썼을까? 보통 이제 틀린 답안이 물론 있죠. 다들 이제 뭐 많이 틀린 답안을 쓰는데 틀리더라도 아, 요 학생은 요걸 요렇게 잘못 생각해서 요런 얘기를 잘못 썼구나. 이게 대충 감은 와요. 근데 그 학생의 답안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썼는지, 이 쟁점을 여기서 왜 썼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평을 하면서 혹시 이거는 왜 썼냐고, 쟁점이 아닌데. 다른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두 문자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못 쓰고 두 문자 따서 외우니까 두 문자를 네 개를 따서 외웠는데 앞에 두 문자에 해당하는 쟁점이 그 문제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냥 그걸 쓰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쟁점도 그냥 막 쓴 거래. 뭔지도 모르고. 이제는 그렇게 공부해야 하면은 합격도 못 할 거예요, 아마. 우선 이제 점수가 공개되니까 고득점도 중요하죠. 고득점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합격만 하면 됐기 때문에 점수가 공개가 안 되니까요. 합격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점수가 공개되고 그 점수를 갖고 대형 로펌이나 거기서 그 취업하는데 참고 자료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합격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합격하면 뭐 어떡할 거야. 합격만 하고 취업 못하면 바로 개업해야 되는데 변호사 시장 어려운 거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나이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에 혼자 단독 개업해갖고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어디라도 취업을 해야 된다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 성적이 그 참고 자료로 그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득점도 해야 돼 이제는. 고득점도 해야 되는데 상법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갖고는 고득점 그냥 합격도 어려워요. 이제는. 올해 시험 한번 보세요. 한번 아직 뭐 제 학생들이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뭐 선택형 문제도 다 지문이 길고 사례 형태로 나와요.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사례형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는 회사법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는 거의 안 나왔다고. 근데 이제 작년에 기록형에서 이제 어음수법에서 아주 작은 쟁점이 하나 나오다 보니 이제 어음수법의 문제가 사례형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 예측을 이렇게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올해 시험 이제 여기서는 뭐 어음수표 얘기가 나왔기는 하지만 뭐 어음수표법 쟁점을 쓰는 건 아니었어요. 뭐 쓸 게 별로 없었고 여기서 출제가 됐죠. 30점 가량이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하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표현 지배인 하고 지배권의 남용 이게 출제가 됐었죠. 그러면 근데 얘하고 여기에서 출제될 걸 예상할 수 있느냐?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요거는 좀 예상이 됐었어. 요거는 제가 작년 그 진도별 모의고사 1회에서 이 문제를 냈죠. 그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요거는 작년 그 판례 그건 제가 냈었어요. 예상이 좀 됐었어. 근데 뭐 그렇게 하나만 딱 집어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이 되느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선택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은 사례형에서도 이제 다 다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권 남용,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그러니까 지배권의 획일성, 뭐 불가 제한성 그거 나왔는데 그거 선택형 공부하다 보면 중요하게 다뤄요. 그리고 상법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그걸 사례형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물론 이제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전단적 대표행위하고 대표권 남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은 요거를 그냥 쓸 수는 있었어요. 요걸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상은 못했을 거라고. 앞으로 여기서도 사례형 다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 갖고는 이제 상법을 제대로 대비하기,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상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